가을철 정원에 대한 지나친 보살핌이 오히려 정원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많은 정원사분들이 더 잘해주려다 오히려 소중한 식물들을 잃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오늘은 다년생 식물을 겨울에 대비시키는 올바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담컨대 여러분의 가을철 정원 관리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줄 최소한 한 가지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희의 목표는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이겨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식물들에게 열대 기후를 조성해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식물들이 추위, 강풍, 그리고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견뎌내도록 도울 뿐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언제요? 정확히 언제쯤 가지치기, 도구와 월동 준비 재료를 꺼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노련한 정원사들조차 빠지기 쉬운 가장 흔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두름이죠. 많은 정원사들이 첫 노란 잎을 보거나 서리 예보를 들으면 패닉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빙하기가 도래한 것처럼 식물을 꽁꽁 감싸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건 아주 큰 실수예요. 식물도 스스로 겨울을 준비하고 추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흔히 월동 준비 또는 내한성 강화라고 하죠. 생각해보세요. 9월에 한겨울 외투를 입는다고요. 덥고 불편할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너무 일찍 따뜻하고 습한 날씨에 덮어버리면 식물은 그 속에서 그냥 썩어버릴 수 있어요. 뿌리와 줄기가 썩기 시작하고 따뜻한 이불 아래에는 쥐들이 신나게 집을 지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에서 기다려야 할 신호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밤 기온이 안정적으로 영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를 들어 영하 1도에서 영하 5도 사이로 말이죠. 낮 기온은 0도 근처를 맴돌고요. 흙이 살짝 얼어붙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식물에게 이제 잠들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정원사 도우미인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식물을 때 이른 시기에 깨우는 것이 아니라 긴 겨울잠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가을비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이 길고 힘든 여정을 떠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길을 떠나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게 해주지 않겠어요? 겨울, 특히 눈이 적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은 식물에게는 가뭄이나 다름없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은 여름의 뜨거운 햇살 못지않게 가지와 잎사귀의 수분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이 꽁꽁 얼어버린다는 거죠. 뿌리는 꽁꽁 언 땅 속에서 필요한 수분을 흡수할 수 없어 손실된 수분을 채우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기 전 잎은 이미 다 떨어졌지만 흙이 아직 꽁꽁 얼어붙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식물들에게 든든한 마지막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월동 전 물주기라고 부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줄까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땅속 깊이 50cm 치위 반 미터치까지 물이 충분히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목 관목에는 한두 양동이, 큰 나무에는 5양동이 정도를 충분히 부어주세요. 특히 침엽수, 장미, 그리고 모든 상록 식물들이 이 물주기에 크게 감사할 겁니다. 이렇게 저장된 수분은 겨울철 건조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보험이자 봄에 마르거나 부서지지 않고 푸르고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약속이 됩니다. 가을만 되면 정원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과감한 가지치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봄에 썩거나 병드는 것을 막으려면 모든 것을 밑동까지 바싹 잘라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이들은 가지치기는 겨울을 나기 전에 식물을 약하게 할 뿐이니 손대면 안 된다고 반박하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사실 가을의 식물을 싹 다 밀어버리는 식의 전면적인 가지치기는 정원 가꾸기에서 가장 해로운 속설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가을이 되면 식물은 줄기에 겨울을 나기 위한 귀중한 영양분을 비축합니다. 모든 것을 싹 다 잘라내면 이 식물은 굶주린 채로 겨울을 나게 되는 셈입니다. 둘째, 갓 가지치기한 모든 부위는 식물에게는 열린 상처와 같습니다. 가을의 습한 날씨와 급격한 온도 변화 속에서 이 상처는 곰팡이 감염과 서리로 인한 균열, 즉 동해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점은 가지치기가 새로운 어린 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마치 봄이 온 것처럼 착각하고 이 순들을 키우느라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심한 한파가 오면 이 순들은 가차없이 얼어 죽고 정작 식물 자체는 지치고 약해진 상태로 겨울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을의 전정가위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이발사가 바리캉을 들고 작업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외과 의사가 메스를 들고 수술하듯이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위생 전정만 실시합니다. 식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 부러지거나 금이 간 가지들입니다. 겨울에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부러져 지저분한 상처를 만들게 되므로 지금 깔끔하게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질병의 흔적을 찾으세요. 반점, 혹, 흰가루병 등의 흔적이 있는 가지들은 모두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제거하여 소각해야 합니다. 셋째, 마르고 죽은 부분을 제거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식물에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덤불이 너무 무성하다면 안쪽으로 자라 공기 순환을 방해하는 약하고 가는 새순 몇 개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봄까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봄이 되면 무엇이 겨울을 잘 견뎠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수영을 잡는 전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을의 가지치기 가위를 들고 손대면 아름다움과 실용성 면에서 큰 손해를 보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서리가 내린 날, 여러분의 정원이 마치 동화 속 풍경처럼 반짝입니다. 이때 어디에 시선이 머무를까요? 아마도 은빛 서리로 덮여 풍성하게 자리 잡은 마른 수국 꽃송이들일 겁니다. 아니면 미스칸투스 억사에, 나 칼라마그로스티스 장식용 잔디처럼 아주 작은 바람에도 살랑거리는 키 큰 관상용 잔디의 깃털 같은 꽃차례들일 수도 있고요. 눈 아래에서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새덤의 우산 같은 꽃차례에도 눈길이 갈 겁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가을에 잘라내는 것은 겨울 정원의 멋진 장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미적인 아름다움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마른 꽃차례와 줄기들은 매우 중요한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것들은 자연적인 눈막이 역할을 합니다. 바람에 눈이 날아가지 않고 식물 주위에 쌓여 뿌리를 위한 최상의 따뜻한 이불이 되어줍니다. 또한 풀이나 다른 식물의 속이 빈 줄기 안에서는 유익한 곤충들이 겨울을 나고 봄에는 해충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멋진 광경을 보셨다면 잠시 가지치기 가위를 내려놓고 자연이 선사하는 겨울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세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은 봄에 충분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낙엽 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 특히 초보 정원사분들은 정원을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나무십 한 장까지 말끔히 치워버려 나무나 관목 아래가 앙상한 흙바닥이 되도록 하죠.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낙엽 아래에 해충이나 질병의 병원균들이 겨울을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깔끔함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숲에서 누가 낙엽을 치우던가요? 아무도 치우지 않죠. 낙엽은 나무 뿌리를 위한 자연적인 이불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천연 멀칭 재료인 셈이죠. 이 낙엽층은 뿌리를 급격한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하고 흙이 너무 깊게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며 토양의 수분을 유지시켜줍니다. 게다가 겨울 동안 눈 아래에서 낙엽은 서서히 썩으면서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고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지렁이들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황금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디밭에 쌓인 낙엽은 반드시 치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잔디가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길이나 작은 암석권, 알파인 가든에 쌓인 낙엽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무나 관목 아래에 쌓인 낙엽은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지난 시즌에 식물들이 흰가루병이나 흑성병 같은 질병으로 심하게 아팠다면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병든 낙엽을 반드시 모아서 소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을철 가장 중요한 농업기술인 멀칭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칭은 뿌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털옷이 아닙니다. 핫팩처럼 뿌리를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겨울철에 식물의 성장을 유도하여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멀칭의 주된 기능은 바로 안정화입니다. 시소를 떠올려 보세요. 겨울철 날씨는 종종 시소처럼 변덕스럽습니다. 낮에는 햇살에 흙 표면이 녹았다가 밤에는 매서운 추위에 다시 얼어붙곤 하죠. 바로 이런 얼고 녹는 반복적인 과정이 식물의 뿌리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물이 얼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뿌리의 미세한 잔뿌리들을 말 그대로 찢어버립니다. 하지만 멀칭은 두꺼운 이불처럼 이러한 온도 변화의 폭을 줄여줍니다. 멀칭 아래의 흙은 더 천천히 그리고 균일하게 얼고 봄에는 역시 천천히 녹게 됩니다. 이는 뿌리가 땅 밖으로 밀려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고 물리적인 손상으로부터 뿌리를 보호합니다. 결론적으로 멀칭은 뿌리를 위한 안정적인 미기후를 조성하여 뿌리가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겨울을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니 이제 어떤 것을 멀칭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기물을 활용할 수 있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자연 친화적인 선택은 바로 마른 낙엽입니다. 특히 병충해가 적은 단풍나무, 피나무, 자작나무 등의 잎이 아주 좋습니다. 반대로 과일나무 잎은 특히 병들었던 것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옵션은 산성도가 조절된 피트모스입니다. 이것은 흙을 푹신하고 가볍게 유지해주며 토양 보호에도 탁월합니다. 잘 숙성된 퇴비나 부엽토도 좋은 재료입니다. 이것들은 덮개 역할뿐만 아니라 봄에는 훌륭한 비료가 되어줄 겁니다. 진달래, 수국, 침엽수처럼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에는 소나무 낙엽이나 잘게 부순 나무 껍질이 이상적인 멀칭 재료가 됩니다. 짚도 아주 좋은 재료인데 가볍고 눈을 잘 가두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 가꾸기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소나무나 전나무 가지, 즉 침엽수 잎갈퀴입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훌륭합니다. 뭉치지 않고 통기성이 좋으며 설치류를 쫓아내고 눈을 잘 가두어 줍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가장 중요한 규칙은 재료가 건조하고 성글며 공기가 잘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생풀이나 뭉치기 쉬운 빽빽한 재료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아래에서는 식물 뿌리가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멀칭 재료는 이제 선택했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두 번째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멀칭 시기입니다. 언제 멀칭을 해야 할까요? 흔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거나 땅이 얼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아직 따뜻하고 습한 땅에 너무 일찍 멀칭을 하면 곰팡이나 각종 병균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많은 식물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인 뿌리목이 과습으로 인해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따뜻하고 아늑한 멀칭 아래에 쥐들이 겨울잠을 자러 들어와 겨울 내내 식물의 줄기나 뿌리를 심하게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황금률을 꼭 기억하세요. 땅이 얼어붙은 후에 멀칭을 해야 합니다. 흙 표면이 약 2-3cm 정도 살짝 얼어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식물이 이미 휴명기에 접어들어 뿌리 활동이 둔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올 10cm 두께로 멀칭을 쌓아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멀칭을 줄기나 줄기 주변에 너무 바싹 붙여서 쌓지 마세요. 3-5cm 정도의 여유 공간, 즉 에어 쿠션을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겨울철 해빙기에 뿌리목이 과습으로 썩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것입니다. 모든 식물은 제각각이라 똑같은 방법으로 관리해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한 다년생 식물들, 예를 들어 플록스, 아스틸베, 호스타 같은 종류는 멀칭과 눈만으로도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원에는 특별 대우가 필요한 식물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지역에서 온 식물들이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죠. 추가적인 월동 준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식물은 단연 장미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티 장미나 덩굴 장미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흙으로 뿌리 부분을 덮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닌 식물은 지난해 자란 줄기에서 꽃을 피우는 큰잎 수국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줄기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꽃을 볼 수 없을 테니까요. 이외에도 라벤더, 일부 클레마티스 품종, 목단, 그리고 갓 심은 어린 침엽수들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 모든 식물들은 단순히 뿌리 부분을 멀칭하는 것을 넘어 서리, 바람, 그리고 얼음비로부터 지상부를 보호할 수 있는 완전한 덮개가 필요합니다. 정원의 VIP 손님처럼 이들에게는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일반적인 멀칭만으로는 부족할 때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식물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이죠. 비닐 필름, 양동이, 그리고 방수포 같은 재료는 잊어버리세요. 이런 재료들은 통풍이 되지 않아 그 아래에 결로가 생기고 첫 해빙기에 식물이 썩거나 곰팡이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통기성이 좋은 재료입니다. 가장 인기 있고 편리한 옵션은 스펀본드, 즉 부직포입니다. 제곱미터당 60g 이상의 밀도를 가진 것을 선택하시고 봄 햇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흰색이 더 좋습니다. 이 부직포를 여러 겹으로 겹쳐 바로 식물에 감싸거나 더 좋은 방법은 미리 설치된 지지대에 씌우는 것입니다. 지지대는 어떤 재료로든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 막대, 비닐하우스용 플라스틱 활대, 심지어 땅에 박은 몇 개의 말뚝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과 보호막 사이에 공기층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료 자체보다는 공기가 최고의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장미처럼 키가 작은 식물에는 전나무 가지를 오두막 모양으로 덮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줄기를 감쌀 때는 삼배 자루나 오래된 면 시트가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막이 겨울 첫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특별히 취약한 존재들, 바로 화분이나 용기에 담겨있는 식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발코니나 테라스에서 아름다운 꽃들, 작은 침엽수, 심지어는 과일나무까지 정성껏 키우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화분에서 겨울을 나는 것은 식물에게 극심한 시련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흙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땅에 심은 식물의 경우 흙이 천천히 얼고 깊이까지 얼지도 않으며 땅속 깊은 곳에서는 미세하게나마 온기가 올라와 뿌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화분 속 흙덩이는 매우 작고 외부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기온에 몇 시간만 노출되어도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어 얼음 덩어리가 되어버리죠. 이런 상태에서는 뿌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고사하게 됩니다. 아무리 추위에 강하다고 알려진 식물이라도, 정원에서는 무리 없이 겨울을 나던 식물이라도 화분에 담겨 노출된 발코니에 그대로 두면 거의 예외 없이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에 담긴 식물들을 그저 운에 맡겨 방치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직접적이고 신중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화분 식물들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몇 가지 검증된 확실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식물을 실내로 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아파트는 피해야 합니다. 이 식물들에게는 추운 곳에서 휴명이가 필요합니다. 온도가 0도에서 5도 사이를 유지하는 얼지 않는 지하실, 차고, 유리로 둘러싸인 발코니, 로지아, 나 베란다가 이상적입니다. 겨울철에는 흙덩이가 완전히 마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끔만 물을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내로 들여놓을 공간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는 화분을 정원에 직접 묻어주는 것입니다. 도랑을 파서 화분 가장자리가 땅과 수평이 되도록 놓은 다음 흙, 이탄, 피트모스 또는 낙엽으로 빈 공간을 채웁니다. 그 위에 침엽수 가지 등으로 추가로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 시스템이 노지에 심어진 식물과 동일한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원은 없지만 개방형 발코니가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화분을 바람이 가장 잘 막히는 구석에 한 대 모으세요. 스티로폼 시트 위에 서로 밀착시켜 놓습니다. 그런 다음 이 전체 그룹을 낡은 다며 여러 겹의 부직포 스펀본드 또는 큰 종이 상자에 넣어 뭉친 신문지나 마른 낙엽으로 빈 공간을 채워 감싸줍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들이 서로 온기를 나누는 집단 피난처가 만들어집니다. 드디어 눈이 내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기뻐해야죠. 절대 눈을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며 식물들에게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가볍고 가장 믿음직한 겨울 보금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지만 두꺼운 눈더미 아래 땅속 온도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에도 영하 5도에서 7도 아래로 좀처럼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식물이 겨울을 나는데 가장 쾌적한 환경이죠. 그러니 우리의 임무는 눈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쌓아두는 것입니다. 정원 통로를 치울 때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잔디밭이나 화단에 눈을 버리듯 치우지 마세요. 그 반대로 통로와 마당, 온실 지붕에서 치운 눈은 모두 모아서 꽃밭으로, 장미와 수국 아래로, 그리고 어린 나무들 근처에 가져다 주세요. 특히 소중한 식물 위에는 작은 눈 언덕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 눈이 적게 내리는 겨울이라면 눈을 붙잡아 둘 수 있는 특별한 눈막이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30-40cm 두께의 눈층은 여러분의 식물이 얼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입니다. 그 어떤 비싼 부직포보다도 식물들을 더 잘 보호해 줄 거예요. 겨울은 야생 동물들에게 추위만큼이나 배고픔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정원은 그들에게 마치 진수성찬이 차려진 뷔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원을 노리는 주범은 바로 토끼와 쥐입니다. 이들은 특히 어린 나무들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토끼는 사과, 배, 자두나무 등의 껍질을 갉아먹어 가장 달콤한 속살인 형성층까지 파고듭니다. 만약 줄기 껍질을 빙 둘러가며 완전히 갉아먹는다면 나무는 대부분 고사하고 맙니다. 쥐들은 토끼보다 더 은밀하고 교활하게 공격합니다. 눈 아래, 땅속 깊숙이 자리 잡고 활동하며 나무의 뿌리목 부분을 집중적으로 갉아먹습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고 나서야 애지중지 키워왔던 어린 나무가 회복 불능 상태로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해충으로부터 정원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겨울철 정원 관리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정원이 숲이나 들판과 인접해 있다면 이러한 위협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칫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배고픈 동물들로부터 어린 나무를 보호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리적인 장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무의 줄기를 땅에서부터 약 1m 높이까지 감싸야 합니다. 어떤 재료로 감쌀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예 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설치류 방지용 특수 플라스틱 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망은 나무가 숨 쉬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동물들이 갉아먹을 수 없도록 튼튼합니다. 좀 더 경제적인 방법으로는 전나무 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가지들을 나무줄기 주변에 묶어주세요. 토끼나 쥐 모두 뾰족한 것에 찔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예를 들어 잘라낸 플라스틱 병, 오래된 방수 시트, 심지어 여러 겹으로 감은 스타킹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용하는 재료가 너무 조밀하여 나무 껍질이 썩는 것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을에 나무 줄기에 회반죽을 칠해 설치류를 막는다는 흔한 방법은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회반죽을 쉽게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회반죽 칠은 주로 봄철 햇빛으로 인한 나무의 화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 밑의 쥐를 잡기 위해서는 새들이 먹지 못하도록 자른 파이프 안에 특수 독미끼를 넣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늘 푸른 식물은 겨울에 가장 잘 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름 그대로 늘 푸른 모습을 유지하니까요. 하지만 이들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 햇볕이죠. 네, 추위나 서리가 아니라 바로 햇볕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2월 말에서 3월입니다. 이때쯤이면 햇볕이 꽤 강하게 내리쬐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직 눈이 쌓여 있고 땅은 꽁꽁 얼어붙어 뿌리가 잠들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반면 침엽수 잎은 햇볕에 데워져 수분을 활발하게 증발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새로운 수분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는 생리적 가뭄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잎은 수분 부족으로 탈수되어
노랗게 변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봄철 일소피해라고 부릅니다. 특히 햇볕이 잘 드는 개방된 장소에서 자라는 어린 측백나무, 가문비나무, 노간주나무 등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봄의 푸른 잎 대신 녹슨 듯한 목이 흉한 반점이나 심지어 완전히 말라버린 가지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엽수에 대한 햇볕 차단은 여름철 우리 피부 보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겨울철 침엽수에게 햇볕 문제 외에 또 다른 큰 적은 바로 무겁고 젖은 눈입니다. 넓고 풍성하게 뻗은 침엽수의 수관은 마치 삽처럼 눈을 가득 퍼담아 거대한 눈더미를 쌓아 올립니다. 눈이 가볍고 부드러울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날이 풀려 해동될 때 눈은 젖어 무거워지고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러한 무게 때문에 가지들, 특히 원추형으로 자라는 측백나무나 노간주나무 같은 품종들은 휘거나 변형되기 시작하고 심할 경우 밑동 부분에서 부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수형이 망가져 장식적인 형태를 잃어버리면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겨울이 오기 전에 키가 크고 가지가 넓게 뻗은 침엽수들은 조심스럽게 묶어 주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끈이나 밧줄을 준비하여 너무 조이지 않게 나선형으로 아래에서 위로 가지들을 줄기 쪽으로 모아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식물이 더욱 콤팩트하고 단단해져서 눈이 쉽게 미끄러져 내려와 피해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폭설이 내린 후에는 특히 젖은 눈이 내렸을 때는 귀찮더라도 정원에 나가서 가지에 쌓인 눈더미를 조심스럽게 털어내 주세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나무 껍질과 잎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헝겊을 감싼 막대기로 가지의 아래쪽을 위로 향해 가볍게 두드려서 눈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겨울 날씨는 예측하기 어렵고 종종 뒤통수를 칩니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도 느닷없이 길고 따뜻한 해빙기가 찾아오곤 하죠. 눈이 녹고 물이 졸졸 흐르는 모습에 마치 금방이라도 봄이 올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정원사분들은 참기 힘든 충동에 휩싸입니다. 빨리 정원으로 달려가 식물들의 덮개를 벗겨줘야겠어. 식물들이 더워할 텐데 혹시라도 썩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겨울철 해빙기에는 절대로 서둘러 덮개를 벗기지 마세요. 첫째, 해빙기는 대부분 갑작스럽고 강한 한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함에 이미 적응해버린 식물은 갑자기 찾아오는 맹추위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는 꾸준히 추운 날씨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둘째, 덮개 안에서는 해빙기 동안에도 급격한 온도 변화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미기후가 유지됩니다. 해빙기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덮개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기입니다. 가능하다면 덮개의 양쪽 끝을 살짝 열거나 작은 통풍구를 만들어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해주세요. 이는 식물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온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면 원래대로 다시 닫아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식물의 가장 큰 적은 추위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불안정한 온도 변화입니다. 자, 이제 가을철 준비에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정리해 볼까요? 이 원칙은 바로 적절함입니다. 우리는 식물들에게 난방시설 갖춘 성급 호텔을 지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속여 한겨울의 열대 기후를 만들어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하게 감싸거나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밀폐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보온병 같은 환경에서는 식물들이 썩거나 곰팡이병에 취약해지고 자연적인 강인함을 잃게 됩니다. 겨울은 대부분의 다년생 식물에게 필수적인 자연 휴명이입니다.
식물들은 유전적으로 추위에 적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겨울로부터 식물들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겨울의 가장 극심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뿐입니다. 눈 없는 혹한, 칼바람, 너무 많은 눈, 그리고 뜨거운 봄볕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자연과 맞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현명한 조력자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열쇠이며 매년 봄마다 무성하게 깨어나는 식물들의 모습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정원사분들이 가장 충격받는 사실은 겨울철 식물의 주적이 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진짜 적은 바로 불안정성입니다.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작은 잔뿌리들을 손상시키고요.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은 여름 가뭄 못지않게 가지들을 바싹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쨍한 2월의 햇볕은 상록수 잎을 문자 그대로 태워버리죠. 이제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목표는 식물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덮개는 추위로부터라기보다는 바람과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멀칭은 흙을 드는 게 아니라 낮에 빨리 녹았다가 밤에 다시 어는 것을 막아줍니다. 눈은 그야말로 완벽한 안정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식물을 과도하게 꽁꽁 싸매서 온실처럼 만들어 오히려 썩게 만드는 가장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의 힘과 싸우는 구조자가 아니라 현명한 자연의 조력자처럼 행동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다년생 식물의 겨울 관리는 추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현명한 협력입니다. 올바른 물주기, 현명한 가지치기, 적절한 멀칭, 그리고 안전한 덮개. 이 4가지가 여러분의 겨울 정원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새로운 내용을 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겨울철 정원 관리에 어떤 비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분들이 주의해야 할 실수담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지식을 나누어요.